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TQ 7월달 B형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요청이 없는 한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요. 그 반복되는 작업들이 많다 보니 이제 앞으로는 함수 위주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출판사. 여기죠. 도서 번호의 첫 글자. 도서 번호의 첫 글자가 1이면 문학동네, 2이면 장비, 3이면 비룡소로 표시하시오. 그래서 사용해야 할 함수는 choose와 left 함수네요. 자, 요 문제는 if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문제 중간에 뭐가 있죠? 2면이라는 게 있네요. 1이면, 2이면, 3이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choose와 left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left 함수는 좀 쉬운 함수에 속하죠. 그렇죠? 그래서 left가 뜻이 뭐죠? 예, 왼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었죠? 왼쪽에서 어떠한 셀이나 값에 있는 거를 왼쪽에서 몇 개 갖고 오는 함수였고요. choose 함수는 뭐냐면은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죠? 네, 초이스, 영어 단어 초이스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생각을 하시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주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준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choose 함수입니다. left 함수는 네, 일단 left 함수부터 해볼까요? left 함수는 형태들이 있었죠? left, right, 그리고 mid. 그래서 left와 right는 어떻게 쓰냐면 어떠한 셀을 클릭해서 left는 왼쪽에서 몇 개 가져올지, right는 오른쪽에서 몇 개 가져올지 하는 함수였고요. mid는 어떠한 셀에서 몇 번째부터 몇 개 가져오는 함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choose는 어떤 함수냐면 여기에 항상 어떤 값이 오는데요. 이 값에는 당연히 셀이 와도 되는데 얘네들의 형식은 뭐여야 되냐면 항상 숫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에 있는 결과가 이 셀에 또는 이 값에 있는 어떠한 결과가 이 값이 1이라는 숫자로 출력이 되면 첫 번째에 있는 어떠한 값을 보여주고요. 숫자가 2가 나오면 두 번째 있는 값을 점점점점에서 쭉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choose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 셀, 이 값에 있는 값이 5가 나왔어요. 그런데 choose를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choose. 그래서 A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하고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근데 A1에는 5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에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는 5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다섯 번째, 어떠한 다섯 번째 있는 값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값이 5가 나오면 여기에 3 찍고 점점점 찍어서 4, 5가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choose는 사용하실 때 이거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지금 핵심은 뭡니까? choose를 쓰는데
추주 함수를 쓰는데요. 이 값에 뭘 쓰면 되죠? 네, 이 값에다가 레프트를 써서 이 레프트의 값이 1이면 첫 번째 있는 거 보여주고, 2면 두 번째 거, 3이면 세 번째 거를 보여주라는 뜻으로 이 추주와 레프트 함수를 섞어서 쓰라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글자가 1이면 문화동네, 2면 창비, 3이면 비룡소로 표시하시오. 그래서 자, choose left를 써서 이 left의 값이, 다시 해볼게요. choose left, 얘의 값이 1이면 문학동네, 2면 창비, 3이면 비룡소. 그래서 1이면 문학동대가 나오고, 2이면 창비, 3이면 비룡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프트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 값이 b의 4에 있네요. b의 4에 1a01이 있는데 이 맨 왼쪽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첫 번째 글자. 그래서 레프트 b의 4에 1을 하게 되면 1이 나오죠? 이 비싸 셀 값에 몇 번째부터 시작하냐면 비싸 셀에 이거 한 개만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 자리에는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고 문화동대, 창비, 비룡소를 차례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choose, 자, 값에다가 레프트 쓰시고요. 어떤 거? 왼쪽에서 한 개 갖고 오는데 얘가 값이 1이면 문학동네, 2면 창비, 3이면 비룡소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2번 어린이 인기도서 분류가 어린이이면서 대출 횟수가 20 이상이면 별,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자, if가 나오는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은 뭐뭐 이면이 끊기는 데를 봐야 돼요. 분류가 어린이이면서 대출 횟수가 20 이상이면, 여기서 이면이 끊기죠? 그러면 if 몇 번 쓴다? 한 번. 네,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잘라서 if가 한 번. if는 한 번 쓰시면 되고요. if의 조건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되겠죠? 분류가 어린이이면서 대출 횟수가 20 이상인 and를 써서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준비 좀 하겠습니다. 예, 2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if와 and. 자, if 함수 어떻게 썼었죠? if는 만약 뭐뭐이면, 그렇죠? 그래, and와 or가 있는데요. and는 뭐라고요? 뭐뭐이면서 뭐뭐이면일 때는 and를 쓰고 뭐뭐이거나 뭐뭐이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or를 쓴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if와 and 함수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f는 어떻게 쓴다고 했었죠? 어떠한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디 있는 걸 얘를 뭘 보여줘요? 이 참에 있는 얘의 참을 보여주고요. 이 조건이 틀리면 거짓을 보여주는 것이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자리에 and를 써서 조건을 두 개를 만족시켜 주시면 이 문제는 편하게 끝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nd부터 해볼게요. 자, 조건이 뭐냐면 분류가 어린이래요. 자, and 분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2의 5. 2의 5 얘가 뭐죠? 어린이 이면서 대출횟수 어디냐면 H5에 있네요. H5가 뭐 이상이어야 돼요? 20 이상이면 이게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if를 써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꽉 찬 별, 그 외에는 공백은 어떻게 하죠? 따옴표 넣었다가 닫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를 쓰시면 되겠는데 그냥 단순히 이 조건 자리에 있는 and가 길기 때문에 함수는 복잡해 보이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한번 제가 넣어 볼게요. if 조건 자리에 and 씁니다. 그래서 분류가 어린이이면서 대출 횟수가 20 이상이면 별. 자, 미음 한자 탭 별 누르고 공백은 다운표 눌렀다 닫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이면서 대출 횟수가 20 이상인 거가 별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3번입니다. 실버 도서 평균 대출 횟수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네, d-average 함수입니다. 자, d-average 함수는 형제가 있었다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d-average 있고 또 뭐 있죠? 그렇죠. d-sum이 있고 하나 더 있죠? 네, 뭐였죠? d-sum이 있고 d-count a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자, d-average인데요. 얘와 d-count a, d-sum 얘네는 무슨 함수다? 데이터 베이스 함수.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 선택해서 그 범위 안에서 함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d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얘는 평균 개수, 얘는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거겠죠. 자, 쓰는 형식은 세 개 모두 동일합니다. 시험 문제는 d-average가 나왔으니까 d-average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d-average 어떻게 합니까? 전체 범위 그리고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 이거는 열이죠. 그리고 조건 항상 어떻게 한다? 블록 잡는다. 이 전체 범위는 어떻게 한다? 항상 F4로 고정시킵니다. F4 한 번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야 됩니다. 양 앞에 달러 표시가 들어가게끔요. 자, 세버릭선 D-average 어디죠? 전체 여기죠? B4부터 J12 B4에서 J12 자, 몇 번째 있죠? 우리가 구할 거는 평균 대출 횟수입니다. 평균 대출 횟수가 몇 번째죠? B4 여기부터 시작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조건이 뭐예요? 실버 도서. 그래서 분류가 실버인 거. 이렇게 두 칸을 항상 잡으시는 거예요. 블록으로. 그래서 2의 4에서
2의 5. 이렇게 하면은 끝납니다. 네. 그래서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 에버리지 전체 범위 어디라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입력한 건 전부 다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째 있죠? 여기 블록 작업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조건 분류가 실변 거 얘도 F4 눌러서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블록 잡으시는 거고, 조건이 분류가 어린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문제에 나옵니다. 분류 어린이 조건 여기다 쓰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조건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어린이의 평균이 나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 따로 어디 영역에 쓰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도서수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그래서 분류에 이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라고요. 자, 이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ount if는 뭐랑 같이 나왔었죠? 네, count if는 보통 단독으로 나올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와 같이 나왔었죠? sum if랑 같이 나옵니다. sum if랑 같이 나오면서 뭘 구하라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 평균 구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은 우리 어떻게 구했었죠? 합계분의 개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count if는 sum if와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 요번 B형에서는 그냥 count if만 쓰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count if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count if 그래서 번외로 sum if가 있습니다. sum if가 어떻게 씁니까? 조건이 있는 범위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더할 범위. 그래서 얘네 양 범위는 어떻게 합니까? 얘랑 얘는 F4로 고정하면 되겠습니다. count if는 어떻게 썼죠? 조건이 있는 범위 그리고 조건까지만 쓰면 돼요. 왜냐하면 count if는 어떻게 돼 있죠? count if는 그냥 세는 함수이기 때문에 뭐 따로 더할 범위를 지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count if. 자, 조건이 있는 범위가 어디냐면 분류예요. 그래서 2의 5부터 2의 12인데 얘를 블록 잡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얘를 이름 정의를 했어요. 이름 정의 뭘로 했죠? 분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분류라고 변환이 됐고요. 조건이 뭐냐면 어린이의 도서수래요. 그래서 조건이 뭐예요? 어린이. 자, 이 조건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조건은요. 여기 있죠? 어린이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를 세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은 항상 이 따옴표 안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 요새는 안 나오는 함수인데 count if와 average를 이용해서 평균 이상 뭐 구하는 것들도 있었었는데 요새는 많이 나오지 않는 추세이긴 합니다. 요것도 나중에 나오게 되면 다시 같이 소개를 드릴게요. 얘는 약간 쓰는 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unt if가 정리가 되고요. 바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count if 조건이 있는 범위가 분류인데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분류라고 잡히고요. 조건이 어린이. 그래서 4개인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은 약간 보너스 문제죠. 최다 연체 일수 구한 결과값에 1을 붙이시오. 자, 여러분 맥스도 형제들이 있어요. 아셨나요? 네.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맥스도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같이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맥스의 형제는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인덱스 매치 맥스라고 해서 인덱스 매치 맥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었었어요. 좀 까다로운 함수인데, 그래서 이런 형제가 있었었는데 이제 요새는 안 나오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생략을 하고, 자, 맥스 민, 그리고 라지 스몰, 얘는 예제로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맥스와 민은 어떠한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 라지는 몇 번째 큰 거, 몇 번째, 얘는 몇 번째로 큰 거, 얘는 몇 번째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A 1, 2, 3, 4에 똑같이 1, 2, 3, 4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맥스 A1부터 A4까지 잡으면 제일 큰 거 뭐 나옵니까? 4. 자, 민 쓰면요 어떻게 되죠? A1에서 A4 1. 자, 라지는 어떻게 쓰냐면 라지와 스몰은 똑같이 쓰는데요. A1에서 A4. 그래서 몇 번째 큰 거 2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는 무슨 몇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뭐죠? 3이죠. 그럼 얘 3 나오고요. 자, 스몰 A1에서 A4하고 똑같이 2를 쓰면 뭐가 나옵니까? 2가 나와요.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 나올 때 있어요. 라지를 쓰고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여기 2 대신 뭘 쓰면 돼요? 1. 스몰 민 대신 스몰 제일 작은 값 구하라. 그럼 2 대신 뭘 쓰면 돼요? 1 쓰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라지와 스몰을 응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맥스는 아주 쉬운 문제죠. 자, 여기 뒤에 뭘 붙여요? 연산자 문자니까 이렇게 붙이면은 5번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다 연체일수 맥스 연체일수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엔드 연산자 1. 그럼 21일이 최다 연체일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안 봐도 뻔하죠? 브이룩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브이룩업은 제가 공식을 이번에 조금 바꿔볼게요. 왜냐면 항상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창피하긴 합니다만, 공식이라고 하기도 창피하긴 한데 일단 브이룩업 해보겠습니다. 자, 6번 브이룩업 어떻게 쓰죠? 어떠한 셀을 찍는데 셀 항상 어디에요? 고정되어 있죠? H14. 그 다음에 자, 범위, 그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 몇 번째 있는지 적어주시고, 마지막 조건인데 조건 뭘 써라? 0.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가, 이 범위랑 몇 번째만 정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도서명에 대한 저자래요. 그래서 이 브이로그업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범위라고 했었죠. 자, 문제에서 도서명에 대한 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범위 어디서부터 잡는다? 도서명부터 죄송합니다. 도서명부터 잡아야 돼요. 도서명 어디 붙어 있죠? 네, C의 4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범위를 C의 4부터 J 12까지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저자가 몇 번째 있냐면 도서명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몇 번째는 두 번째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 vlookup h14 c의 4부터 j의 12 그리고 몇 번째, 두 번째 0.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범위는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vlookup h14 어디부터요? 여기부터요. 도서명부터 F4 저자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콤마 0. 네. 그래서 가스통 루루라는 사람이 오퍼레이드 유형을 쓰셨나봐요. 자, 마지막
후식이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연체일수가 15인 행 정체의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쭉 잡아주시고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 하셔서 자 수식을 사용하는 거죠. 수식. 자 어디죠? 연체일수가 15. 연체일수 어떻게 표시한다? 조건부 서식 항상 문자 앞에만 따옴표 달러 표시 오시게 하시면 되고요. 몇 이상? 15 이상인 거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서식 글꼴 굵게 색깔 파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1작업의 함수 파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